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어제 미증시의 반등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FOMC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의 관망세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이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빅테크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증시의 반등의 역할도 했었고요. 뭐 정확히 말한다면 빅테크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자, 우선 나스닥 지수 화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일 지난 금요일장에 큰 하락을 보이면서 새로운 연중 저점을 좀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연중 저점에 대한 박스권 하단을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래도 기초 체력 그리고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을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스닥 어떤 섹터로 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전에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의 1% 반등보다 3.5% 반등,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보폭으로 해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일전에 이 나스닥의 전체적인 추세를 위해서 다우존스 운송지수를 좀 보자. 왜냐하면은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다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우 지수의 운송지수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동량의 흐름들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경제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뜻인데, 일단 운송지수가 여전히 지켜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력 여전히 좀 여유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 나스닥 지수 상승에 대한 역할을 빅테크 기업들이 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은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캐파 증설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 모두 다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서버형에 대한 투자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 환경에 상당히 좋은 혜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중국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역할을 빅테크 기업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올 스톱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발맞추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큰데, 삼성전자의 P3, P4 착공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직전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디램에 대한 반도체까지 모두 다 대규모 투자를 2025년과 2030년도 때까지 좀 강하게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청주 지역으로 해서 반도체 신공장을 증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2025년도 때는 큰 변화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수인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전체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캐파 증설을 좀 해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도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상당히 좀 그 캐파를,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라인을 상당히 크게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했을 때 최근에 미국의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 호조에 대한 뉴스를 많이 확인했었는데, 다만 아마존하고 애플에 대한 실적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주춤하기도 했었죠. 자, 그 이전에 구글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이 높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넷플릭스도 시장 실적이 괜찮았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아마존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체 투자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감가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존 주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아마존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장에서 시장의 급락의 요인이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었죠. 보시게 되면은 큰 급락이 보이면서
지난 연중 박스권에 대한 하단을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의 실적이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아마존이 리비안 투자를 좀 이 지분 투자를 해왔는데 대략 한 20% 전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비안의 주가가요 최근에 올해 와서 한 반토막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감가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차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반등 세례가 먼저 한번 나왔는데 이 반등이 실적 호조에 대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져야지만 그쪽에서 수혜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구글, 알파벳까지 모두 다 이제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또 수요가 아마존에 있었어요. 그 말은 아마존이 투자를 대규모로 여전히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좀 기업들에 대한 결국에는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좀 크게 이끌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또 아마존 이야기하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향에 대한 투자 이야기 나오는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뭐 메타부터 해서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이 아마존에 대한 수요까지도 전망을 좀 같이 함께 해줍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좀 고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증설에 대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2019년도 때 EUV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때에는 D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고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강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야기 드렸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시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증설 효과 상당히 시장을 경제 성장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확인하셨을 겁니다. 분기 최고 실적 내놓았고요. 반도체 실적에 대한 이 전체적인 반영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반등 분위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또 경기 민감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반도체 지수를 또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역시 오늘 반도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TS입니다. 제가 앞단에서 이 삼성전자의 P3 파이프라인 증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P4 착공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증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게 되면은 장비 그리고 소재 기업들, 소모품 기업들이 상당히 수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D램 시장 말고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증설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소모품 수요도 상당히 높다. 근데 D램과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양쪽에 모두 수혜가 되는 소모품 기업이 TS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일단은 테스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전공정,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소켓에 대한 수요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많이 한다라면은,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한다라면은 소요될 수 있는 소모품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좋다라면은 직접적인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에 대한 이 초성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의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증설에 대한 내용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요.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최근에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오전보다 오후장이 강한 사실 요즘 장에 같은 경우에는 오전 장 초반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 좀 흐미해지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 장 후반대까지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면서 양봉의 연출이 상당히 많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건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잘 움직임이 나왔었던 TS를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위치가요. 지난 연중 신고가 위치 나왔었던 박스 거래 상단을 돌파하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대략 한 2년에 가까운 시간에 박스권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밴드를 전고점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가격대를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78,000원에서 81,000원대 라인 안에서 분할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를 위한 길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종목 10만 원 넘어가는 가격대 보겠습니다. 10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7만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키우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FOMC라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폭에 대한 크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나오고 있다는 점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